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7일 새벽 5시 46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벅찬 날입니다. 35년 전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날입니다. 평생 가장 감동적인 날을 꼽으라면 저는 그날을 꼽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그날은 청명하게 개였습니다.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벌어진 개막식은 역대 올림픽 중 최고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울려 퍼졌던 노래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35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마도 언론에서 이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올림픽이 왜 세계를 바꿨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과 그날 그리고 경기하는 동안 저는 많이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태우 정부가 어떻게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키워가지고 북방정책을 폈느냐, 또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격렬한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나중에는 평화적 정권 교체로 수렴되었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기억했던 기자로서 오늘 새벽에 저라도 서울올림픽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12년 만에 열린 온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방해하려고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발을 자행했으나 소련, 중국, 동독 등 공산권까지 참여하는 장대한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이듬해 동구 공산권이 줄줄이 무너진 데는 서울올림픽이 준 충격이 한 요인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으로 구축한 외교 인프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방 정책을 펴서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 베트남과 수교해가지고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서울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결국은 민주화운동 세력과 집권 세력에 다 같이 자제를 강요를 해가지고 평화적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노래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서울올림픽 노래 One Moment in Time,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이 두 노래도 역대 올림픽 노래 중에서 1등, 3등으로 꼽힙니다. 이런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킨 세 주역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 노태우 후임 대통령, 그리고 박세직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울 개최를 신청하도록 결단했고 그 뒤에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거국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부를 독려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맨 처음 신청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정상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1.6 사건을 맞아가지고 잊혀졌는데 이걸 다시 살려낸 사람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유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바덴바덴에서 열렸던 IOC 총회에서. 그리고 그 뒤에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일하기도 했으며 올림픽 성공 후에 북방 외교로 소련, 동구권, 중국과 수교하는 데 지휘자였습니다.
박세직 씨는 개최 시의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리하여 흑자까지 남길 수 있도록 한 위대한 CEO였습니다. 이 세 분이 다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에서 87년 사이 민주화의 격동기에 평화적 정권 교체와 서울올림픽 개최라는 2대 국정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간 분입니다. 그가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와 함께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서울올림픽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선거로 뽑힌 대통령으로는 서울올림픽을 축복 속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국내의 민주화와 북한의 도전이라는 협공을 견디어내면서 민주화와 서울올림픽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구 공산권 붕괴에도 큰 역할을 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조화도 안 보내고 문상도 안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6.29 선언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1987년 민주체제 제6공화국을 만들어내었고 우리는 지금 제6공화국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의 달인인 문재인도 제6공화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민주화와 서울올림픽은 운명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서울올림픽에 관한 한 사심이 없었습니다. 국민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념이 집권층의 군대 동원을 말렸고 시위대의 과격화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50 비리를 규탄하는 그런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참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50 시절 대통령 통치사료 담당을 했던 김성익 비서관이 기록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의록을 찾아보았더니 이때의 고민이 나오는 장면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6년 3월 17일 저녁 6시부터 8시 45분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찬에 초대했는데 아주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자동적으로 16일간 텔레비전을 돌려서 전 세계 40억 인구가 보게 됩니다. 그 선전비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국력이고 경제력이고 우리 제품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밀고 가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걸 북한이 잘 알 겁니다.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입니다. 김정일이가 세습을 하려면 한국이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못하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버마 랭군 테러 식으로 게릴라를 집어넣는다든지 가만 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도 협조해서 군경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물러가는 것을 한 번도 못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과 불신도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두고 권력을 잡으면 내놓기가 힘들어요. 내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나한테도 88 올림픽에는 마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미국 상원 의원, 우리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고 전쟁과 빈곤에서 탈피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관세 안 받고 사는 위치로 올리는 게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려면 내가 헌법을 준수해야 헌법대로 권력을 넘기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민주주의 첫 걸음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보고 군인 출신이다 뭐다 하는데 나도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집권한 후 학생들이 시끄러워도 치안을 경찰에 의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한 일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힘이 아니고 순리로 하려고 무척 애를 써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이가 조화도 안 보내고 문상도 하지 않았다. 이거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재인의 이름은 목욕탕의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이 세 분의 이름은 화강암에 새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